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답공공은 지역의 의료인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팀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바로 위드 협동조합이라는 팀인데요. 네. 위드 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위드라는 사업을 소개해드릴 텐데 네. 이 팀이 처음에 만난 건 한 15년 전쯤이라고 해요. 대부분 간호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셨던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마치 2004년도라고 하네요. 대구 불로동에서 5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청년들이 좀 더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의료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시내 동성로에서 위드 카페라는 것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동성로 위드 카페 운영할 때 저도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어떤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좀 많지 않았을 때인데 공간 공유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일요일 날은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어떤 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하면서 공유 활동을 그때부터 좀 펼쳐왔던 팀입니다. 네. 이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적은 이윤이라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위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새롭게 좀 명칭을 만든 것이 위드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내용을 위해서 어쩌면 조직을 계속 새롭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좀 혁신적인 그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회원들이 대부분 의료와 관련한 전공들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무료 진료한다거나 혹은 뭐 제3세계의 보건 사업을 이제 확산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요번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거니까 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 뭐 병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제 의료와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독거 노인이나 무위탁 노인들에게 어떤 그 의료와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망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위드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위드 사업인데 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마 뉴스나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케어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막연하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돌봄을 지역사회의 힘으로 같이 하자.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제 받잖아요. 네. 돈을 지급하고. 근데 그것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던 거죠.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제 소외계층들은 또 비용이 없어서 그 돌봄을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공동체가 어떤 케어를 같이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상당 부분 노인 영역이든 어린이 영역이든 의료 영역이든 상당 부분 커뮤니티 케어로 많이 이제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한국의 복지부에서도 지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돌봄과 관련한 커뮤니티 케어 5대 핵심 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그 의료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돈을 지불하고 하는 서비스를 좀 뛰어넘는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함께 극복하는 그런 정책 방안들을 지금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위드 사업의 하나로 지역 의료인들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강좌가 이달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미영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명동만 해도 한 7년째. 이 동수는 바꿔가면서 이사는 좀 다녀도. 그래도 대명동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공동 육아난터 우리 회원인데 네. 그래서 밴드로 교육했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부학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이번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료실에서는 좀 터놓고 하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주제로 좀 편안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고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문제인 콧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물로 하시면 우리 몸이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물로 하면 우리 몸보다 농도가 낮은 물로 코를 씻는 거기 때문에 코가 더 붓게 돼 있어요.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애가 코가 그렁그렁거리고 좀 코 고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저도 어린아이들만 관련된 강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강의가 참 많이 도움됐던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 진료 갔을 때 네. 불만 중에 하나가 충분하게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네.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진료실 밖에서 의료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네.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사실 뭐 주변을 살펴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병원이고 의료기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도 특별히 이런 공간에서 의료 공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의료 공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잠깐 떠오른 기억이 하나. 제가 어릴 때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의사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존재. 그럼요. 뭔가 주눅 들어 있고 예. 그리고 30초도 되지 않는 진료 시간 이랬던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이름을 우리한테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의료 혜택이 병원이 많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고르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으로 내 상태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의 내용을 전달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의료 행위 또한 하나의 상행위로 일어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만 충분히 이제 줄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의료 자체의 내용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만 자기의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의 재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의료 나눔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가지는 그런 든든함 그리고 이런 게 오히려 많이 나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데 이분들이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모든 분들이 의료 공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위드 협동조합이 의료 공유를 나누는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 협동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명동이거든요. 네. 근데 대명동은 대구에서도 좀 크기도 하고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렇죠. 동네고 또 주택가도 많고 노인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청년들도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이분들이 특별하게 좀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선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 중에서도 지역 청년들 간간히 뉴스는 보시겠지만 사실 청년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우울감, 고립감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서 그런 지역 청년들이 좀 함께 나와서 같이 고립감을 얘기하고 외로움을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해주기도 하는 이런 측면의 활동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또 사회적 약자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의료 공유 활동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연고가 없거나 혼자 사시는 무위탁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의료 공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위드 협동조합에 참여한 의료인들,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남다른 의식과 또 봉사정신이 있는 네.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사실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이 주체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누군가한테 맡겨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는 의사를 통해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 건강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건강이란 건 사실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런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건강을 잃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되게
찾아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건강마을 만들기는 의사가 주체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기보다 강좌를 한다기보다 좀 더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져서 내가 아는 의사 한 명 있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단체가 이 마을의 마을기업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얼만큼 크게 와닿을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그 시행 단계라서 좀 많이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때 목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네네네. 진심을 읽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병원을 오는 문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너무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긴 하지만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에 오해를 하고 지나치게 약을 많이 먹고 이런 일들이 진료실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건 첫째는 의사의 책임도 있지만 또 그거를 함께하는 보호자들, 환자들의 책임도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처치를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사회 건강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익 사업으로 봤을 때 의료 지원은 수요도 많고 꼭 필요한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건강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건강권이 이제 국민이 가지게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데요.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환경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권리인데 그것이 이제 뭐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이고 개인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도 있긴 한데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아나운서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뭘까 저희도 이제 공익 활동을 소개하면서 대부분 그런 거 한 거 몰랐어 알았으면 갈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본인들의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못 가지고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그 사례 하나가 대전이죠. 대전의 민들레 의료복지사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조합원이 3,000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3,000가구 정도의 조합원이면 사람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요. 의료협동조합이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상당한 것들이 다 지역에서 해결되고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건이든 뭐 재능이든. 그렇죠. 하지만 선뜻 내어놓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 공유를 좀 확산해가는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공유의 가치인데요. 네.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하나 이제 문화 운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뭐 공유나 나눔이나 비슷한 듯 다른 듯 약간은 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언어적 변별력을 굳이 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굉장히 작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방 나누기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족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대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필리핀을 갔더니 학생들이 가방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책을 넣어 다니는 걸 보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가방이 넘쳐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가방, 뭐 피아노 가방, 태권도 가방 네. 넘쳐나는데 이분이 이 넘쳐나는 가방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해외 가방 보내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고요. 대학생들이 갈 때 인편으로 본인이 한 20개, 30개씩 가방을 메고 가서 아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굉장히 심각한 편인데 대구에서 최근에 저희가 청년 주거 공유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청년들을 모집하는 홍보를 냈는데 이제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한 서너 명의 청년밖에 안 돼요. 근데 10명이 넘는 청년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며 이것을 공유로 확산하는 것들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앞서 그 위드 협동조합 건강강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그 SNS에 누가 정보를 올려줘서 알고 왔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건 역시 공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소아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애들 아픈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초 이제 지식을 좀 알면은 애가 아파도 급하게 뭐 응급실 앞대 안 다리고 안 쫓아가도 되고 뭐 이래 짐작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래 들으러 왔죠. 뭐. 바라는 거야 뭐 요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 한 번씩 짜가지고 자주 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죠. 의사를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사실 조금 이렇게 소규모니까 네. 뭔가 질문하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편하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특별히 뭐 본인이 궁금했던 거 이렇게 직접 얘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안 오시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많이 알려주세요. 너무 좋죠. 예, 이런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엄마로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아이의 미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가 하지 못하는 걸 선생님께서 강좌를 듣고 이제 저건 저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직접 듣고 이제 머릿속에 담아가는 게 더 낫겠죠. 네, 위드 건강 만들기 건강 강좌의 남은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7월 14일 날 이 이제 취재를 오셔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3차례 정도 더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9월 1일, 9월 22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최근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현대인들도 많잖아요. 트라우마의 문제라든가 현대인과 나르시시즘 이런 내용으로 또 해주시고 전통 의학으로 이제 일상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 이런 것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되고 치시면 행사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 있으신가요? 네, 저희 씨앗 공모 사업이 8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유튜브에 대구 시민공익활동 조회하시면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를 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공공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욱 총괄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